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기도 했었고 그 요즘에 막 우크라이나 파병 때문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5월 달부터 그 평양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김정일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제 때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남편이랑 같이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성분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평양에서 남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군놈보다 대한민국 남자를 더 사랑해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세댁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평양에서 어떤 사이였나요? 네, 중학교 동창이에요. 한때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졸업 안 한 건 동창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 네, 한때 이제 같은 중학교를 잠깐 같이 다닌 사이입니다. 같이 다니다가 이 친구는 특목고로 나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서로 가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네. 이 하늘 저 하늘 다 돌고 돌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네. 어떻게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채널A 그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었어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20살 때였습니다. 얼굴을 알리지 않고. 근데 이제 화면에 미니 씨가 딱 나왔는데 어디서 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하지만 기분 나쁘게 머리가 너무 이게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분명히 스쳐 지나간 사이인데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니 씨가 저희 동네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변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변보 담당관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었죠. 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남인이 씨께서 그때 직접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캐다가 제가 그래 찾았다. 어디서 만났는지 알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중학교 동창이란 거 알게 됐죠. 근데 정작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이러는 거여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구나. 아니에요. 미안하다. 존재감이 없어요. 진짜로. 네.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같은 그 가정중학교가 나와가지고 와, 이 하늘에서 또 아니 그러게 그 한계를 뚫고 말도 안 돼. 네, 정말 그때가 6반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1반이었고 제가 3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 아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반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지 했더니 너희 반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지 이러면서 네, 찌찌뻥 이렇게 된 거죠. 중학생 때 기억하는 서로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 친구는 나를 기억을 아예 못했을걸요. 그냥 솔직히 말해. 민희야. 아니 이게 계열이 다르니까 예체능 계열이고 저는 뭐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 수학 소저 이런 수학 소저라고 이제 북한의 동아리 비슷한 그러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또 따로 공부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외 모임 같은 게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예체능으로 이름 날렸을 거고. 근데 저는 그때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특목고 시험을 한번 보고 실패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11살에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막 큰 소리도 못 내고 집에서 항상 다른 애들은 특목고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 못 갔으니까 3학년 졸업하면 한 번 더 그때 못 가면 진짜 넌 나고자 다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던 때였어서 아마 기억을 못하지 않나. 결과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다. 네. 설명을 정말 길게 해드린다면 너무 죄송해요. 네, 진짜로. 아니 저는 미니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사람의 그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니가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니라는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눈빛인데 그때도 학교 때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유난히도 눈빛이 새까맣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나가자 만나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눈이 반짝반짝 그 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 수학 소조 다니는 애들이 정말 상위 0.1% 애들만 다녔었는데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만 그 간송중학교라는 그 학교 자체가 북한의 전국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센 학교로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 만경대고 여기까지 소문났던데 그럼 왜 소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이과 문과 이 문과인 나는 거기서 비벼야 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랐다. 윗물과 아랫물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게 수학 소조에 있었으니까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모두를 모르겠죠.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북한의 중고등학생 삶과 한국 중고등학생 삶의 차이는 어떤가요? 배우는 내용부터가 완전 다르죠.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사진기 같은 맞아요. 무엇이든 보면 바로 그냥 기억해버린다. 사진처럼 기억해버리는 나이다라고 하거든요. 1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혁명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부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에 쓸데없는 저장을 다 그걸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날짜도 잊혀 앉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했다는 날 하면은 이제 북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드 섹션, 네 그것도 다 이제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참가시키고 이제 그렇게 행사에 동원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다. 5학년, 6학년을 거의 그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였거든요. 미적분을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미적분 배울 시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아리랑에서 뭐 했냐면 건봉 체조를 했는데 남자들은 다 카드 섹션하고 여자들은 이제 건봉장 이제 리듬 체조를 했었는데 좀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만에 건봉을 드니까 그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바로 돼요. 네, 다리만 못 찢었을 뿐이지 2년 동안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제 그 열악했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3살, 14살 되는 애들이 지금 엄마 품에서 한창 어리광 부리면서 뭐 아침에 밥 뜨겁다, 밥이 차다 이렇게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때 그 조직이라는 곳에 이제 망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못 붙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참 이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북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분명하게 있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좀 더 간부가 되거나, 뭐 좀 잘 사는 집이거나 하면은 더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간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승진시키려고 대학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라도 보내서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은 시집 잘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시집 잘 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요리 전문학교 하나 나오면 그래도 여자가 요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뭐 시집 가는 거는 되게 문제는 없거든요. 또 나름 또 이제 인기가 있는 직종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는 직종 그런 쪽에를 이제 빠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뭐 공부를 좀 해서 군대 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가기는 하니까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꿈 뭐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알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하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의 꿈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참대 아들딸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내가 꿀 수 없는 나라고 지정해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목고 과정을 거쳐서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권력이 있다. 이런 집 애들은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장군님 군대가 되는 거니까 120개월 나가서 군사복무 열심히 하고 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봤자 한국에서 공부하면은 내 앞길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이대 가고 뭐 법대를 가든 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지잖아요. 나는 뭐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직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그것도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간부여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전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 다 저희 오빠도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전혀 아니 월급밖에 없었고 3, 4천 원? 그래도 제가 이제 외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 제일 돈 잘 벌어온 사람이 제일 집안에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분명 미니 씨는 남들보다 두뇌가 비상한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말하지 마. 이게 여자라서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정말 수제설이 들어도 여자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적인 신뢰로 보면 북한의 여성의 이제 인권, 그러니까 차별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부랑 일단 담을 쌓았고 저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아빠의 한 달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달러로 1달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월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제 북한은 그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는 항상 그 돈이 부족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돈을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가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북한의 그 해로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평양냉면을 열심히 팔면 아버지의 월급에 160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계산 좀 해봐봐. 그 있잖아. 아빠가 1,000원을 받는데 내가 16만 원을 받으면 160배 맞지? 그치? 숫자적으로 160배.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 돈으로 16만 원. 이제 달러로 한 140달러, 150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가 항아리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매달렸죠, 거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란 나라에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 날아가서 이제 평양냉면을 팔게 됐었습니다. 평양냉면이 이제 한 그릇에 8불이었거든요. 뭐 굳이 평양냉면 맛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더럽게 맛없습니다. 8달러짜리를 파는데 150달러밖에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6시간을 하루에 일하면서 한 달 30일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하루를 어디 일당을 다녀도 이거 이러면 악덕업주로 고소당할 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메가폰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식당 종업원 여러분 하면서 도망치시라요. 이러고 싶어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준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보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돼요. 대학 가는데도 아버지 권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나가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인물 심사라고 해서 일단 그 인물 체격이 합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량이 또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 토대가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무슨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 이러면 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도 못 나가요. 그 이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북한의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나간다고 하지 말아라. 안 믿는다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무슨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실 때처럼 북한 어머니들 그렇게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열악하죠, 진짜. 안 가죠, 죽어도. 맞아요. 예, 농촌은 정말 저도 그게 북한에 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쌀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정작 쌀을 못 먹을까? 일차적으로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쌀을 마음껏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농촌농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고등학교 때부터 만 14살 때부터 해마다 한 달씩 농촌농원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농활 체험 같은 건데 나가서 모내기 기간에 이제 같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모내기 하고 뭐 학생들도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그 농촌농원을 나가는 그 농장 지역에서는 저희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저희가 오면은 먹을 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름, 뭐 그 반찬거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맞아요. 거기서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얻어먹을까요? 떨어질 콧거물이지. 그쵸. 그래서 막 저희가 어떤 집에다가 이제 식당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한 또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집에 돼지가 먹으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제일 잘 크는 거예요. 그 돼지가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제 뭐 사탕 같은 것도 비닐에 싼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비닐 잘 보관해라. 이걸 농촌 애들이 보면은 자괴감, 그러니까 네, 일 안 하려고 상대적. 한다. 그렇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땅바닥에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빵을 먹든 사탕을 먹든 저희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촌 애들은 그걸 구경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분들이 드시는 식량을 봤는데 쌀알이 거의 안 보였어요. 진짜 풀, 무슨 약간 밀가루, 콩잎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풀죽을 정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농촌에서 안 태어나서 그때는 그 짧은 머리로 그 생각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죽어도 농촌은 시집 안 간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노래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제 왔다 가요로 네. 돼버렸어요. 왔다 가요. 도시처녀 왔다 가요. 그렇게 됐구나. 하도 이제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무슨 그 인프라가 거의 도시랑 거의 비슷하게 다 갖춰져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으니까 생활에서 불편함을 모르는데 일단 북한의 농촌은 평양만 딱 내놓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라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열악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나 진짜 이게 농촌이라는 곳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농촌 지원 나갈 때 힘 있는 돈 있는 부모님들은 그 나가서 애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못뜨기 못내기 체험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예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빼는 조건으로 이제 학급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뭐 밀가루, 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야, 농촌은 정말 못 살 때다. 이런 인식이 엄청 박혀 있었죠. 요즘에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기농을 하는 게 꿈이 대한민국이라서. 이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땅은 진짜 엄청 비옥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5도 2천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 손으로 심은 오이 모종에서 거의 OECBM이다. 여기 이만한 거 이런 걸 수확할 때 그 있잖아요. 뿌듯함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란 땅이 진짜 비옥하구나.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뭐 장마당 세대니까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때 뭐 봤어요? 우리 예시는 드라마 엄청 많이 그렇죠. 우리 그냥 이제 혁명동지 드라마 혁명동지지.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보지는 못하고 정말 몰래 목숨 걸고 봤는데 대신 안 걸리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때 김정일 정권 때니까 혼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 쪽으로 걸려가지고 걔네를 앞에다 세워놓고 공포스럽게 걔네 재판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람을 저렇게 잡아가두겠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반대로 애들이 찾아보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요즘에 강연 자료에 제목을 안 말한대요. 제목을 안 말하고. 예.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보지까 이게 물순독함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 한때 또 엄청 소문이 나고 개성공단이 그때 있었을 때 평양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북한은 초소라고 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뭐 차들도 단속하고 지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이 그렇게 단속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총 같은 거만 몰래 평양에 팔려고 가져다가 단속돼가지고 군인들이 그걸 빼달려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초코파이 가져오다가 단속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저는 이제 선물로 들었던 게 개성공단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생활총알을 안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구나.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생활총알이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총알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 근데 그 남조선 사람들은 한 3번 지가 가면 웃으면서 어느 띵띵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비판 한 번 없이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생활총알을 안 하는 세상이 있구나. 나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드라마로 잘못 배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대한민국 그 KBS에서 방영했던 꽃보다 남자였어요. 네. 잘못 봤죠, PD님 이거 분명. 그 학교 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근인이셨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사상적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던 애인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빠순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아까 전에 조선을 위하여 배워야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남조선 어린이들 너무 헐벗고 굶주린다. 명동에 가면 내 눈 사주세요. 그 소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군의 군홧발 밑에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 팔고 이런 소년들이 우글우글한데 걔네를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남조선 드라마에서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헬기 타고 학교 갔더라. 그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거짓말하는지 선생님이 거짓말하는지 한 번 이제 꽂히면 몰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밝혀낸다 싶어서 하나 두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교육으로 이제 다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선생님이 거짓말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를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벌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도 혹시 이민호 오빠가 나를 보러 와주지 않겠냐 그런 같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해로 이제 첫발을 내딛었었는데 그런 이유도 거기 작동이 됐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까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네, 남조선. 네, 남조선 그렇게 얘기하고 남한 북한 이러는데 그냥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부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일단은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봤었는데 10위 안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갈 정도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까지 또 발전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정도로 많이 소문이 나 있죠. 잘 살고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뭔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못 본 사람들은 아마 아직도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 놈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한번 보잖아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드라마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본 사람들이 되게 무식한 소리를 할 때 그 앞에 앉아서 그 읽는 자의 여유죠. 잘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웃고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는 뭐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요즘에 막 우크라이나 파병 때문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5월 달부터 그 평양에서 이제 러시아의 군대들 보낸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는 뭔 얘기인가 할 때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평양은 그래도 많이 좀 괜찮아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런데 살아있으니 사는 거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으니 사는 거다 이 정도. 그렇게까지 갔었다,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북한이 너무 이제 봉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내가 이게 뭔가 이 체계가 잘못됐고 이 사회가 뭔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게 배가 불러야 그게 생각이 난대요. 배고프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든대요. 이게 배고프니까 눈앞에 지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막아놨으니까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용감하신 분들이 바다로 막 오고 DMZ를 막 넘어오시잖아요. 지금 보면 밑에는 38선이 이렇게 있고 위에 그 중국 쪽에는 북한이 가져다 쓸 수 있는 5G를 거기다 싹 다 장비, 최첨단 장비 거기다 싹 다 투입했대요. 그 정도로 그냥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밖에서 보면 안타깝죠. 왜 저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 세상에서 살 때 아무리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렇게 느꼈어도 깨치지 못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 부딪혀봐야 자유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깨치는데 제가 해외에 나와서 있었던 그 4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세월이었던 거죠. 저도 뭐 김정은 정권을 초기에 좀 겪어보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정말 김정일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제 때보다 못하다라는 게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통제는 통제대로 더 강력해지고 먹고 사는 건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야, 일제 때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그냥 끝까지 몰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탈북 과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탈북하게 된 계기는 아까 전에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잘못 배워서 이민호 오빠 만나러 온 거고요. 이 이민호 오빠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한 오빠들이 몇 명 있는데, 네, 그 별에서 온 동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권상우 오빠 책임지시라요. 당신들이 주범입니다. 아니, 그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는 게 북한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배려해 줄 줄 아는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아까 전에 군인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집이 군 병령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들어와서 이제 수평수직 직각직선 안 맞으면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건설부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가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평수직 직각직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술 한 잔 거나하게 드시면 저랑 동생을 세워놓고 맨날 열병종되는 나라는 제거사령관기를 향하여 경례! 우리 맨날 어릴 때 8살, 4살짜리 애들이 맨날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면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 그거,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 사회에서 자라신 분이고 아버지가 처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보다가 대한민국 남자를 딱 봤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확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북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여성 종업원들이 그
그 이제 다반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 쟁반이라고 해요. 그 쟁반에다 정말 무겁게 그 이제 갖고 다녀요. 이제 음식들을 막 나르는데 그걸 보면서 애처로워하고 뭐라도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진짜 자상한 남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동료들끼리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서로 비판하고 통제하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안 통하는 뭔가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한 4년 거기 있어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이 마음에 억눌린 이 분노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스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그걸 다 받아주고 이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갈 일이 없어요. 제일 안전하죠. 네, 제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엔 이제 저거 있잖아요. 오빠 자기 미니가 있잖아요. 어제 나한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날 꼬지르다가 마지막에는 최고 지도자를 뭐라 해도 욕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한 게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게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식당 정업은 16명이었거든요. 16명 다 있어요. 그런 공감대를 가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단거리라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단거리 하나 생겼는데 그 단거리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지리산에서 간 내려온 반달곰처럼 생겼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악연으로 만났었다가 어느샌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민호로 보이는 이제 매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호로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랑 4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을 연애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평양 가기 한 3일 전에 이 사람 손목을 잡고 용감하게 그 닭장 같은 북한 식당을 뛰쳐나오는데 제가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저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자고 흔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던 상황에도 존중을 해줬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저한테는 인생의 기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회를 잡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큰 선물 누구도 받지 못하는 누구는 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받는다더니 전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좀 같이 산 지 지금 8년이 됐는데 스스로 자기를 극한 직업이라고 칭합니다. 한수혜 씨 남편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그 안도감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몰타에 나가서 유럽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이탈리아 가까이 있는 그 몰타에 나가서 제가 만든 건 좀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도 뭐 식당을 해보겠다고 뭐 집에인이 뭘 하긴 했는데 사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파악 없는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뭐 경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뭐 그냥 해봤자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식당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옷 만드는 일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냥 뭔가 저는 이제 부당함을 좀 그러면 굉장히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계속 감시를 그러니까 첫날부터 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여권을 일단 맞아요. 여권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대로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부모 떠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간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왜 이거밖에 못했냐 더 해라 당의 경고업전서로서 아니야 좀 생각을 해봐. 야 내가 펜트를 짚고 맨날 공부만 해 숫자 계산만 하던 피타고라스 공식만 하던 애가 어떻게 이걸 갑자기 잘할 수 있냐고 될 거야 당장.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야. 편하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쪼고 계속 이제 구석으로 몰아가고 막 이런 그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옆에 외국 사람들은 막 이러다가 휴가 받고 여행도 가고 뭐 이제 밤새 클럽에 가서 또 놀고 오고 뭐 외국 남자를 사귀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외국 사람이랑 5분만 이야기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버이언이 저희를 이제 감시하고 있는 사람, 버이언이 다음날 얘기해도 지금 누구랑 얘기했다며. 어머. 이제 저는 그냥 앉아서 옆에서 이제 그 한국 노래가 나와요. 중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냥 백지영의 노래라서 살짝 입 모양만 따라 불렀는데 그걸 또 누가 갖다가 한 거예요. 옆에 같은 북한 동료가. 또 버이언이 저한테 와서 뭐 한국 노래, 남조선 노래 따라 불렀다며 뭐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부당함을 이제 알게 되고 저는 또 이제 못하게 하면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원래 또 핸드폰을 외국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북한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북한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뭔가를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되겠구나. 세계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는 그런 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래도 그때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름 또 계획을 세운 게 각자 가서 얘기를 했어요. A와 B한테 A한테 먼저 가서 가자 하고 A랑 같이 B한테 가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3명에서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름 그때 또 운도 다 좋았어요. 저희가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게 그 몰타 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EU에서도 막 조사 나오고 이러니까 버이언이 살짝 한계를 여권을 이제 개별적으로 준 건 아니고 통역한데 40명의 여권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갖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잠깐 줬다가 다시 해시하는 식으로. 근데 그 통역이 같이 탈북하기로 한 사람이었거든. 우와. 야 역시. 그리고 버이언이 옆에 그 오스트리아에 무슨 사업 보고 오스트리아에 또 상사가 있나 봐요. 거기 상부에 보고하러 간대요. 한 3일을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이때 가야 된다. 이때가 그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3명에서 이렇게 해서 3명 중에 2명밖에 여권이 없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여권을 갖고 배 티켓을 구매해서 배 타고 이탈리아로 먼저 거기가 섬나라라서 거기서 나와야 이제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독일까지. 사실은 원래 독일에 살려고 했었거든.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최악보단 차악을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렸던 게 그것도 다 세대의 결과예요. 북한에서는 뭐 남조선이나 미국에 뭐 이렇게 제일 적대국으로 보는 나라에 가면은 정말 엄중한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독일을 택했던 거죠. 가족 때문에. 독일에 가서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숨어 살면은 그래도 가족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독일에 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만 특별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탈북민들이 제일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는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고 실제로 또 이제 느끼기도 했었고 너무 난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의 안전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자 해서 이제 한국 대사관도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멀타를 이렇게 출발했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너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아니 그냥 와서 이제 아니 줄게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빠른데 그게 법적으로 예 그게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남자가 이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탈출을 했잖아요.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가 내가 직접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에 그런 법이 있대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만 도와줄 수 있대요. 정말 저희도 독일까지 정말 엄청 간과하게 가긴 했거든요. 정말 예쁘긴 했지만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독일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만났는데 저희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오신 분이.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날 중으로 바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한국에. 그렇게 쉬운 걸. 우리가 간과하게. 월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왔단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생각도 깜찍했네요, 진짜. 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처음 깨졌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솔직히 해외에 나와가지고 세뇌는 벌써 그때 다 깨졌었어요. 이제 그게 연차가 있는데 제가 4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신청 때 한 1년은 정말 투철했던 것 같아요. 앉아있는 이 지금 참이슬을 먹고 있는 모든 남조선 놈들은 다 저기다 막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참들이 오면 그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 거기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거의 통일촌이에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동네 무슨 오빠들처럼 마실라서 술 한잔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참들이 오면 그 오빠들이 와서 신참 신고식을 해줘요. 한 번씩 이렇게 울리거든요. 엄청 사상이 투철하고 이런 애들을 데려가면 야 누가 제일 오댕기냐 막 이러면 이제 누가 더 그럽니다. 그러면 야 걔 데리고 들어와. 이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혼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야 어느 오빠가 너 찾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면서 너 전쟁 때 나 만나면 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딱 쏘아보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 울 거야? 뭐 이러는 약간 좀 모조리 아니야?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2년쯤 되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적이긴 한데 굉장히 따뜻한 적인 거예요. 저기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싶고 생일 때마다 다 챙겨주고 저 아프면 내 동료들도 안 챙겨주는 약을 다 거기 사람들이 챙겨주고 생일이라고 뭐 케이크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상하다. 이제 3년 차 되면 이제 동지가 돼요. 동지.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4년 차 되면 가족이 된다니까. 오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4년쯤 됐을 때 그 오빠가 나 신참 신고식 했던 오빠가 다시 물어봤어요. 수혜야 너 전쟁이 일어나면 나 쏠 거니?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그때 오빠 우리 그냥 만나면 모른 척 지나갑시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엄청 많이 깨졌구나. 나 이 상태로 북한 들어가면 그 세상을 못 견디겠구나. 이 생각 그때 했던 것 같아서 그때 세뇌를 아예 깨고 대한민국에 가면 내 앞길에 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아마 수혜 씨도 그렇겠지만 뭐 김정일, 김정은 나오는 행사도 이제 참가를 해봤고 뭐 북한 주민들이 막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그게 진짜 진심인가 환호하는 거냐. 근데 그런 환호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난 진심이었어. 옆에서는 막 쓰러져요. 어떤 분들은 그 먼발치에서 봤는데도 막 장군님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니? 근데 크게 막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개인에 대한 어떤 숭배를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 티세요? 한국 드라마에 엄청 빠져 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다 여기가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했죠.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막 이제 수상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저도 외국 나가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실력만 믿고 이제 집단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실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저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하고 정작 옆에서 정말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너무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출발점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실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행복하다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어찌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를 교육해 왔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몰래 핸드폰 빌려보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김정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욕먹는 사람이네 외국에서는. 나는 이제 뭐 그 이름 세 글자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만 얘기해도 저는 그냥 죽어요.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앞에 격리하는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외국 사람들은 막 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 충성심이랑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깨지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 같은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래서 3단 논법을 적용을 해서 약간 이런 문제도 이제 수학자는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좋으면 좋고 약간 이렇게 그게 F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확 돌면 때려쳐.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네요. 저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유주의분자. 북한 체제랑은 안 맞는. 저희 남편이 항상 그래요. 저보고 너는 탈북 안 했으면 지금 우주 감옥에 가 있겠다. 굉장히 집단 생활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공식에 넣어서 증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네요.